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우리 위원 부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추가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 실험 정신이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무대에 올려서 또 연극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또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또 많은 시선들에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고르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렇게 엄선을 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산예술센터의 작년 시즌 프로그램들은 동아연극상을 비롯해서 뭐 한국연극 베스트 3, 뭐 베스트 7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을 얻기도 했고 또 많은 평단과 또 많은 관객들 남산예술센터를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숫자도 사실 엄청나게 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그동안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고 무기력했던 공공극장들과 또 대비되면서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던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이나 바람이 극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작가들과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올해 2017년도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어서 변함없이 동시대 주제, 민감한 동시대 주제를 발굴하는 작가분들과 손을 잡았고 또 그러한 작품들이 1년 내내 남산예술센터를 채워줄 예정입니다. 일상에서의 혐오라는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다시금 일상 안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좀 꺼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현재에 놓여져 있을 때 차별과 혐오라는 것이 어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지점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 이런 폭력의 역사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동정이나 연민으로 어떤 소수자들을 한정짓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 또한 이반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반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극에서 연극 무대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극에서 항상 캐릭터로 보면 성장은 남자가 하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남성의 어떤 성장을 돕는 어떤 도구, 산파, 뭐 순결한 존재, 뭐 강간을 당했는데 항상 성장은 남자가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연극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까지 다룸으로써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에까지 도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송선별 번역가의 말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 기록하는 역할을 문인인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 배제당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술의 독점과 독단 그리고 폐쇄성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다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배우들은 그 관객을 만나야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작년에 공연을 했고 다시금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크게 오늘을 살고 있는 어떤 젊은 탈영병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1940년 중반 44년 45년도에 그 일본군 가미가제가 되어야 했던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생존을 위해서 혹은 뭐 선교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낯선 중동 땅으로 갔다가
아깝게 그 생명을 잃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2010년도 서해 어디서 목숨을 잃은 해군 병사의 이야기, 이 네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꼭 군인의 이야기만이 아닌 군인과 그 주변 인간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인이라는 이름은 그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총을 맞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얼마나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그 궁정동 안가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국부는 그 초인에다가 그 김일성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하나 더 겹쳐져서 한반도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 김일성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극장의 제작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저와 동료 세대들이 이 창작 활동을 통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실험해 보고 싶고요. 과연 공공극장에 들어옴으로써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의 지원금이 많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젊은 창작자에게 경제 생활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경쟁 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배우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혼자만의 연극, 혼자 보는 연극, 또 혼자 체험하는 어떤 연극적인 상황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되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작품의 주인공은 뭐 극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남산예술센터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어떤 매우 특수한 어떤 존재감을 가진 어떤 이런 공간, 이 건물, 또 한편으로서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텅 빈 지점들, 텅 빈 무대, 텅 빈 객석,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좀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호텔방에서 3시간대 이야기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펼쳐지면서 그 방이 75년대 에어컨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그런 호텔이었다는 얘기인데, 에어컨이 없는 한여름의 그 찜통 같은 방이라는 그 은유적 상황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지 않나. 부제를 찜통으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 사물로서의 작품이라는 것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작가로부터 확장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미술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 사물을 가지고 그 진행되는 그 티어터의 전통의 바탕 위에서 사물 중심의 티어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시회는 사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공연은 사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공연이고요. 애초부터 남산 극장을 보고 이곳을 염두하고 공연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10년 동안 좋다는 사람들한테 맡겼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김현진 씨가 이렇게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극장으로 가보자, 얘기를 정말 해보자,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 appearing, 그러니까 나타나는 방식, 등장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 파란 나라로 우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의 바탕으로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아마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른. 아직 젊은 어른이지만 더 늙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공연을 하게 돼도 그런 질문을 다시 받겠죠. 파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파란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공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인 파장에 대해서 다루는 섬세한 얘기고요. 그 극적인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섬세한 성찰을 어떻게 극장적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죽음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보다 분노를 먼저 해야만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올라갈 11월, 12월쯤에는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용히 애도를 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침묵의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